시사의 창에선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우리 지역 지자체장과의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귀근 고흥 군수와 지난날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 스튜디오가 있는 순천까지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전남 CBS 청취자와 고흥 군민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존경하는 고흥 군민 여러분, C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 군수 송귀근입니다. 군수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변화와 개혁을 통한 고흥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전 공직자와 함께 고흥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동안 군정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을 평가해 보신다면요. 지난 3년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고흥 발전의 기틀을 다진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흥의 미래 비전인 130 플랜을 민선 7기 군용 목표로 설정을 하고 군용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130 플랜은 고흥군 1년 예산을 1조 원 시대로 국민 1인당 소득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인구 감소율을 제로화해서 고흥군의 인구 감소를 멈추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은 130 플랜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각종 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습니다. 특별히 민선 7기 3년 성과 가운데 가장 의미 깊은 성과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의미 깊은 성과라면은 고흥 발전의 기틀이 되는 예산 확보와 인구 유치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고흥군 총 예산이 8,891억 원으로 민선 7기 최대인 2018년 말 예산액 7,020억보다 1,871억 원이 늘어나서 고흥군 예산 1조 원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확보한 국도비 예산이 1조 5,818억 원으로 민선 6기 마지막 2년과 비교하면 4,115억 원을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서 중앙부처와 도의 공모사업도 총 122건에 3,500억 원을 유치해서 고흥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했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귀농 기촌 행복학교를 개설해서 귀농 기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농촌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50개의 인구 유입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민선 7기 들어 고흥군으로 유입된 귀양, 귀촌 인구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4,245명입니다. 이 4,245명은 우리 군의 두 번째 큰 면인 금산면 인구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작년 12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인구 문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 지역 재생산 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 지수가 우리 고흥군이 전국 4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면에 이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점 있으세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코로나19 때문에 군정 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시군구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방역에 중심을 주다 보니까 다른 분야 업무가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접촉이 금지되다 보니까 각종 행사나 주민과의 소통 이런 면에서 상당히 행정력이 위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매년 개최했던 우주항공축제나 유자 성주축제 같은 큰 행사를 취소를 하게 됐었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작년 2월에 고흥과 여수를 잇는 연륙연도교가 개통이 돼서 2020년을 고흥 방문해로 지정을 했는데 관광객을 대거 유치해야 될 이 시기에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여행을 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흥 방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성과와 아쉬운 점 말씀해 주셨고 지난 3년 시간을 되짚어보면서 코로나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고흥군이 그동안 비교적 코로나19 대응을 잘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감염 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요? 작년 1월 20일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코로나19가 발생을 해서 그 이후로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66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말까지는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없는 청정지역으로 전국적으로 아주 자랑을 해왔는데 5월 초에 53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전 국민을 긴장시켰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이 신속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코로나 확진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하고 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991명은 신속하게 찾아내서 즉시 자가격리를 시켜서 일반 주민들과 접촉을 차단시켰습니다. 또 코로나가 발생한 6개 읍면 지역 주민 28,5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가지고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신속히 판명을 해서 코로나 발생 보름 만에 고흥군에서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을 시켜서 5월 19일부터 오늘까지는 고흥에서 단 한 명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읍면 시가지나 다중 이용 시설 중심으로 발열 체크, 방역 소독을 계속하고 있고 전 국민들께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국민 1인당 66매 총 427만 명의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예,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겼습니다. 접종률이 전국에서 손꼽힐 만큼 높은데 특별히 접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우리 군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6월 28일 현재 백신 접종자가 33,76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2.8%입니다. 예방접종률 전국 1위를 나타내고 있어서 집단 면역에 어느 시구보다도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읍면 공무원들이 7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 예약을 도와드리고 또 예방접종센터에 오시는 이 어르신들의 불편,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각 읍면마다 관광버스를 한 대씩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60세에서 74세 사이 인구의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예약을 지원해주고 예약 콜센터 인력도 당초 2명에서 5명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기차, 수급자 같은 취약계층들의 예방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모바일 사전 예약 시스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5월 말부터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국민들을 일일이 읍면 직원들이 찾아서 직접 전화를 걸거나 마을 방송을 통해서 꼭 접종을 하시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어서 예방접종률이 전국에서 1위가 된 겁니다. 또 이 백신 접종에 많은 국민들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백신 홍보나 백신 이 접종 동의와 관련해서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또 매일 자원봉사자들이 10명 이상씩 접종센터에 오셔가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렇게 걸음을 부축해 드린다든지 또 주사 맞는 걸 겁을 먹는 어르신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진정시켜 드린다든지 이런 아주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고흥군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힘쓰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지제도나 또 다른 코로나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위기 가구와 소규모 농가, 어가 등 6천 가구인데 지원 금액은 가구당 50만 원입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이 생계지원금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꼭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소득 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운 일용직이나 노점상, 소규모 농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 신고서를 제출받아가지고 한시 생계 지원 대상 선정 심의를 거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내년도 현안 사업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에 자주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기재부를 방문하셨는데 어떤 현안을 주로 건의하셨나요? 우리 군의 주요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정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습니다. 예산실 주요 간부들을 만나서 우리 군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시급성을 설명을 하고 우리 군 사업들이 내년에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근현 주요 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녹동 북항 선착장 피양지 조성사업, 고흥 굴립 하늘공원 조성사업, 국도 77호선 영남 금사 이음도로 개선사업, 풍남항 마른김 가공 배출수 공동 방류 시설 설치사업, 노후된 하수 관로나 재해 위험 정비 사업 등 총 15건에 479억 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7월, 8월 두 달 동안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을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계속 찾아가서 우리 군 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난 3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유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민선 7기, 앞으로 남은 1년은 어떤 기조로 군정을 이끌 계획이십니까? 예, 앞으로 남은 임기 1년도 지난 3년과 마찬가지로 공 미래비전 130 플랜의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수축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특히 농수축산물의 품질 향상이나 생산성 제고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또 공산 농수축산물이 제때 제값을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이 마케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고흥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활용해서 관광 소득을 높이는 데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고흥에 와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고 가면서 돈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는 고흥은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따뜻한 복지 정책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해 나가면서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군수로서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고흥군을 위해 어떤 일들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지난 3년간 열심히 우리 전 공직자와 함께 고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들은 결실을 맺고 마무리하기에는 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예. 군수로서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고흥 발전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팜 혁신비를 비롯해서 첨단 농축산업을 육성시켜 나간다든지 도로 항만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고흥에서 돈을 쓰고 가도록 관광 기반 시설 확충하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과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일에도 큰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고흥 구민 여러분, 전담 CBS 청취자 여러분, 고흥 군수로 취임한 후에 지난 3년은 고흥 발전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고흥 군민과 CBS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고흥 미래비전 130 플랜의 목표를 조속한 시일 안에 달성해서 국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건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